그럼 자, 오늘 수업의 첫 번째 목표는 오늘 질문받은 문제들 포함해서 나머지 정리라는 부분에 좀 더 익숙해지는 게 첫 번째 목표. 오늘은 이 나머지 정리를 가지고 응용 발전해서 무언가 새로운 공식과 새로운 정리들을 유도해낼 거야. 새로운 풀이법들을 발견해내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이 새로운 풀이법을 발견해내는 두 번째 내용을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확인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오늘 하는 내용들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을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다음 시간이 되면 뭘 하겠어? 뭐 배우겠어?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다 방학이 되는 거잖아. 시간이 많거든. 인수분해를 끝까지 갈 거거든.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다음 시간에 79쪽. 79쪽이요? 응. 9쪽이요? 응, 인수분해 끝내야지. 양이 이게 한지 다른 왜? 숙제 다 남았어. 숙제를 두 번에 나눠서 하자고? 인수분해 따위를? 에이, 20일 그건 연습이 부족한 거잖아. 그치, 윤성아? 연습만 하면은 충분히 두 번 나누지 않아도 되잖아. 아니야? 연습할 시간을 갖기 위해? 우리 학교 안 가잖아. 시간 충분히 많은데? 아, 원스텝만 투스텝이랑 두 개만 빼자? 아, 그럼 숙제 너무 적어. 투스텝은 빼줄 수 있는데 원스텝까지 빼기에는 수치가 너무 적지 않을까? 투스텝만 빼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자? 그래, 그거는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근데 원투를 다 빼기에는 그래봐야 숙제 대충 번호 따져보면은 그래봐야 한 50문제 돼. 숙제 뭐 지난번에 수업할 때만 해도 80문제, 90문제인데도 뭐 아무 불평불만 없이 잘만 해오더니 꼴랑 50문제에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야, 솔직히 여기 더 개념 블랙라벨이라고 써있어서 그렇지 이게 어디 블랙라벨에 새끼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되는데 무슨 학년에 이쪽에도 있어요. 6개. 그래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6개가 있어서 다양해서 좋다. 아, 좋다? 오케이, 꼴.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걸로 해. 좋대잖아. 자,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배워봐야 될 게 인수정리라는 거거든? 사실 인수정리를 원래 여러분들 책의 순서대로 따라가면은 뒤쪽에 나오는 거야. 앞에 쪽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오늘 배워야 될 내용에서. 근데 먼저 앞으로 당겼어. 왜 당겼냐면 배울 게 없거든. 간단한 얘기야. 그냥 하나의 이름만 붙여놓은 거라서 보면 돼. 그냥 내용 자체만 알고 우리가 거의 써먹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자. 원래 교과 과정상에서 인수정리가 뒤에 나오는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했지. 조리제법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리고 그 조리제법을 배운 다음에 인수정리라는 걸 통해서 나머지 정리가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공식이 인수정리야. 그러한 이론이. 근데 우리 수학 전공할 거냐? 그런 디테일한 세부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원래는 알아야 돼. 그래야 공부하기가 쉬워지지.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딥하게 들어가지 말자고. 그러니까 그냥 인수정리 따로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은 인수분해로 넘어가자.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가자고요. 괜히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가기에는 힘들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인수정리를 먼저 언급을 할 건데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나머지 정리 했지? 나머지 정리를 배웠잖아. 그 나머지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지금 당장은 보지 못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나머지가 0이 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등장을 할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 나머지가 0이 되는 케이스를 따로 뽑아서 인수 정리라고 불러. 자, 왠지 보여줄게. fx라는 하나의 다항식을 gx로 나눈다. 그러면은 검산식으로 적으면 gx 곱하기 qx 나머지 플러스 rx.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 보이는 나머지 rx가 지금 어떤 케이스야? 0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굳이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주어진 식이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fx라는 녀석이 gx에다가 곱하기 qx를 하는 꼴로 등장을 하게 되겠구나. 이러한 꼴이다. 확인되니? 그럼 이러한 꼴로 등장을 했을 때 잘 봐. 여기 보이는 gx라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gx는요. 뭔가를 곱해서 fx를 만들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qx도 뭔가를 곱해서 fx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이는 gx와 qx, 즉 gx라는 녀석과 gx와 qx는 fx라고 부르는 녀석의 약수가 되겠지? 이게 숫자 사이의 계산이었더라면. 확인돼요? 다시 반대쪽에 있는 fx라는 녀석은 그러면 결국에 gx라는 녀석과 qx라는 녀석의 뭐가 된다? 배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이때 우리는 요 위에 있는 관계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얘기야. 그럼 약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gx와 qx가 나누는 식과 몫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해돼? 그럼 이 약수가 수식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곱의 원인이 되는 수, 인수라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려. 확인되니? 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fx라는 녀석이 인수인 gx와 qx라는 녀석의 곱으로 표현이 된 거야. 맞아? 맞지? 곱으로 표현이 됐지? 인수들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쓰는 이 식을 뭐라고 불러? fx라는 녀석의 인수분해된 형태라고 부르잖아. 맞니? 아니니? 인수분해된 형태의 한 종류. 정확히 말하면 인수분해된 형태인지 아닌지 모르지. 왜냐하면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대충 비슷한 인수분해와 비슷한 형태. 확인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통해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해서 인수분해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되기도 하고, 수식 자체를 단지 나누는 식과 몫이라는 개념에서 인수라는 개념까지 추가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인수정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단어는 제일 끝에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인수에 대한 개념과 인수분해로 넘어가기 위해. 확인돼?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디테일한 상황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세부사항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다. 말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시고, 전 여유가 없어요. 여기서 끝내. 그래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갈 거냐? 필수 유형 17번 그냥 눈으로 봐. 거기다 밑줄 칠 거거든? 나누어 떨어질 때. 보입니까? 필수 유형 17번에 나누어 떨어질 때. 자,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와 같은 동음 이의 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같은 뜻을 가지는 말이라고 생각해보자. 어떤 뜻일까? 그렇지. 적어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머지가 0이 되는 것과 같다. 수정아 뭐라고? 그렇지. 어이 똑똑해. 나머지가 0이다. 왜 그래? 누군가 하나가 책이 없구만 지금. 언놈이야. 또야? 또? 집에 유기하고 왔어? 그럼 나도 널 유기해도 되겠냐? 야 이거 책 뭐 얼마나 없다고 학교 갖고 때 갖고 가. 아니 그 책 집에 들고 올 게 많았어요. 저거 네 가방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들고 올 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 꼴쭉한데? 학생 말이라서 이제 교과서로 다 들고 집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집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너 갖고 오면 되는데 이걸 넣는 걸 생각을 안 했다? 관리 안 해? 부회장. 정규 부회장인데 학교에서 별로 하는 거 없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관할이 달라도 할 일은 해야지. 자, 어쨌든 나누어 떨어질 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B-A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지. 나머지가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냐?
원래 나머지 정리가 나면 검산식 이렇게 끝까지 써야 되지. 이걸 여기까지 쓸 수 있다는 이점밖에 없어.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뭔가를 더 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식을 이렇게 줄여서 쓸 거야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인수정의가 뭔지 알 필요가 있을까? 나머지가 0이면 당연히 이거 0이라고 해서 생략하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거든?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게 될 때는 없어도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냥 짧게 이 정도만 기억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도 좋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아직까지 없었잖아. 있었냐? 이거 수업 시작하고 나서? 중요한 내용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어쨌든 식을 만든다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필수형 17번 눈으로 보자고. 필수 17번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직접 풀어본다라고 하면은 ax의 세제곱 플러스 11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마이너스 4를 뭘로 나눴어?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나올 건데 나누어 떨어질 거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쓸 필요 없지? 이걸로 그냥 끝이란 얘기야. 이해되니? 그럼 우리 뭐 할 거야? 얘 안 궁금하잖아. 테이프해서 없애버리면 되겠지. 테이프해버려. x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그러면 이쪽에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되잖아. 그럼 뭐 돼? 마이너 a 플러스 11 마이너 b 마이너 4가 얼마가 돼?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7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이번에 x에다 2 대입할 거야. 빠르게 산수. 뭐 돼? 8a 플러스 44 플러스 2b 마이너스 4가 얼마? 0. 2로 나누면서 2항까지. 그러면 4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 22. 두 개 연립해서 a, b 값 찾으면 끝.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 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그냥 단순하게 인수정의 딱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돼. 뭔지 알겠어? 근데 요 문제가 이제 조리제법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문제 풀어 방법이 또 살짝 바뀌긴 하거든.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 가지 말자. 이렇게 그냥 기존에 하던 나머지 정리 방법으로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자. 아시겠죠? 왜? 문제 있어? 뭐 잘못 썼어? 마이너스 4 왜 안 했어? 빨리 얘기해야 될 거냐? 못 봤어? 이렇게. 됐죠? 좋아. 이렇게. 자, 그러면 인수정리. 그냥 넘기자. 뭐 더 궁금한 거 있어? 없어? 그냥 넘겨도 되겠지? 응? 넘겨.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거야. 조리제법. 야, 이 조리제법이 너네 오늘 만약에 시간이 되잖아? 그러면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나 한번 찾아봐. 하는 공식만 알려줄 거야. 조리제법 하는 공식만 알려주거든? 증명을 해냈잖아? 한다고? 응. 네가 하겠냐 설마? 아, 저희 선생님께서. 우리 반에서 해냈잖아? 나만 하는 거야. 아, 진짜요? 응. 왜? 안 믿기냐? 이 새끼. 야, 나 얘기했지. 수요일 날 선생님 새로 오셔서 참관 수업 하신다 그랬지. 그때도 요따위 표정이면은 내가 계속 이렇게 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선생님 오셨는데 이렇게 욕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어? 집중. 알겠지? 자, 증명해서 보여줄게. 진짜 어디 가서 못 보는 거지, 네. 하지 말까, 그냥? 공식만 알려줄까? 그래도 되긴 해. 솔직히 너네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현대 와서는 밝혀진 게 없어. 그냥 이런 공식으로 진행합니다라고 하나의 약속처럼 진행하는 것 뿐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공식이니까 외워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이 언제야? 10년 전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그때는 수상하였거든? 그때 수업하다 보면은 맨날 이거 까먹더라고. 왜? 초등학교 6학년들. 아니, 10년 전만 해도 영재고 입시가 그렇게 판을 쳤어.
그래서 어머니들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천재인 줄 알고 영재고 입시학원에 그렇게 보내신 거야. 그래서 한 반에 막 7명, 8명씩 막, 그때는 한 반 정원에 최대 10명이었거든? 7명, 8명씩 막 꽉 차게 들어오는데 중학교 2학년들, 3학년들은 보이지도 않아. 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좀 어린 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 그래.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잘 보는 줄 알아? 초등학교 5학년 애들, 6학년 애들 시험을 기가 막히게 봐. 가르쳐주면 다 빨아먹어. 그리고서 다음 시간 되면은, 선생님, 요거 요런 식으로 바꿔서 하면 안 될까요? 이걸 너한테 들고 와. 야, 기가 막힐 때였거든. 안 그런 일도 있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맨날 이렇게 물어보고, 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 얘기해 줄까? 12월 31일이 무슨 날인 줄 아니라고 내가 그냥 물어봤거든? 12월 31일? 무슨 날이야? 12월 31일. 1일. 진짜 아무나 안 했잖아. 갑자기 옆에서 크리스마스? 아, 그래. 솔직히 말하면 넓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12월 25일에 크게 부담을 안 들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날은 쉬는 날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걸 알고 있는 건데 솔직히 종교적인 부분에 노출이 많이 안 됐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랬더니 설날? 이게 중학교 1학년 때서 나온 얘기였어. 이런 애들도 있었어. 그래서 그냥 공식을 딸랑 외우라고 시켰더니 못 외우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씩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서 생각을 하고 만든 게 지금 방법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봐봐. 조리제법이라는 녀석이 이런 원리로 탄생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라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야. 공간이 좁아지면 내가 지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봐. 조금 조그맣게 쓸게. 자, 일단 우리가 숫자 나눗셈을 할 때를 떠올려 보자고. 숫자 나눗셈 할 때 어떻게 했니? 최고 자리의 숫자를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곱해서 계속해서 빼나가는 식으로 연산을 했지. 근데 숫자에서는 최고 자리 숫자가 만약에 홀수라면 뭐 2로 나눈다 했을 때 나눌 수가 없으니까 빼도 뭔가 남아서 또 내려왔었잖아.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어? 전부 다 사라졌지. 분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뭐 했어? 무조건 없애는 방법으로 나눗셈을 진행했잖아. 배운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근데 기억을 못하면 안 돼. 기억나? 기억나냐고. 대답을 하라고. 그럼 내가 누굴 보고 있었니? 에이씨. 자,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우리가 떠올려 보자고.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를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되지? 누구로 나눌 거냐면 2x 마이너스 1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확인돼? 아니다. 쉽게 갈까? 그래. 쉽게 가면은 그냥 x 마이너스 2로 나눈다라고 하자. 이렇게. 확인돼? 그럼 우린 제일 먼저 뭐부터 했니? x제곱을 여기다 써서 밑에다 쓰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라고. 아니 왜 x제곱이야? 세제곱이 돼야지. 그리고 빼잖아. 그러면 최고창 사라졌지? 그리고 누가 내려와? 뺀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4x까지만. 항이 두 개니까 두 개만 내리면 되겠지? 그럼 이번엔 누구 곱하면 돼? 마이너스 x를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다시 빼잖아. 그러면 최고차항은 또 사라졌지? 누가 내려와야 돼? 2x 플러스 2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되잖아. 누구 들어가? 플러스 2가 들어가서 2x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지막으로 빼면 되겠지? 어떻게 돼요? 6이라는 나머지가 최종적으로 등장하겠죠. 이게 기본 원리야. 맞지? 근데 이거를 매번 반복하다 보니까 x를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어차피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잖아? 높은 차수의 창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없애 나갈 거란 얘기잖아. 그리고 무조건 최고차항은 어떻게 돼? 사라질 거잖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 내림차순으로씩 정리해 놓은 다음에 개수들만 따온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가 3창의 개수가 1이지.
2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지. 1창의 개수가 4지. 상수항이 2. 이렇게 쓴 거야. 마치 네 자리 숫자처럼 써놓은 거야. 그럼 여기는 1창의 개수 1, 그 뒤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얘를 없애야 되잖아. 누굴 곱하면 돼? 1을 곱해서 1과 곱해서 마이너스 2를 쓴 거야. 그리고 뺀 거지. 그랬더니 최고차항은 똑같이 사라졌지? 누가 내려와? 마이너스 1에 4까지만 내리자. 확인됐니?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을 얘가 없애고 싶어. 마이너 1을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 1 플러스 2가 되겠지? 플러스 2는 생략하자. 그러면 또 뭐 할 거야? 빼는 거지. 또 사라졌어. 누가 내려와? 2 내려오고 뒤에 2가 하나 더 붙겠지? 자, 이제는 이 2를 없앨 차례야.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2 곱하면 되지. 그리고 2 마이너스 4를 써서 빼면 되겠지? 얼마가 나와? 6.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일단 나머지는 똑같이 나온 게 확인이 됐지. 근데 몫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처음에 할 때 내림차순위식 정리해놨지. 몫도 어떻게 되겠어?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은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차수가 제일 낮은 상수. 여기 1차, 여기 2차 순으로 그대로 올려놓으면 어때? 나머지 똑같고 몫도 똑같이 됐지. 그러면 X를 안 쓰니까 메리트 있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냐 안 되니?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어. 일단 줄이긴 했어. 뭔가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여전히 복잡하긴 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다시 고민을 한 거야. 무슨 고민을 했냐? 우리의 계산을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놨는데 가로막는 하나가 있다라는 거지. 어떤 거냐? 얘가 숫자가 어차피 곱해질 거잖아. 우린 여기 있는 숫자가 곱해져서 나오는 걸 알고 있잖아. 이 숫자 어차피 지금 계속 1로 나오고 있잖아. 번거로운데?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 없앨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을 해본 거지. 그러면서 식에 뭔가 좀 대대적인 변화를 좀 줘보자는 거지. 왜냐면 얘 어차피 1이잖아. 처음 나와 있는 애 없애려면 얼만 갖고 얘랑 똑같은 숫자가 되려면 얘가 만약에 5였다고 생각해봐. 처음에 얘가 1이지. 그럼 얼마를 곱해야 돼? 5를 곱해서 5를 써서 없애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차피 처음 곱해서 여기 나오는 이 1이라는 숫자는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얘가 5가 되면 얘도 5가 되고 얘가 7이 되면 7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그래서 숫자를 줄이자고 생각한 거야. 어떻게 했냐? 1, 마이너스 3, 4, 2까지는 동일하게 쓰고 나누는 거야. 근데 요 앞에 있는 얘가 거슬려서 없앤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2만 적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할 때 선생님 이 새끼 어떻게 없애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건가? 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 앞에 무조건 뭐가 있는 거야? 1이 있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해버린 거야. 확인됐어? 네. 그러면 처음에 여기 있는 얘를 없애려면 얘랑 똑같은 숫자를 위에다 적어야 되지. 얘랑 똑같은 애를 위에다가 올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차피 없어질 거지.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이렇게 곱한 것만 여기다 쓰자는 거야. 확인돼? 그리고 뺀 거야. 얘는 어차피 없어질 거잖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여기서 뺐더니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여기 마이너스 1을 적고 마찬가지로 4를 또 쓰는 거지. 그럼 어차피 여기 앞엔 1이었잖아. 얘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숫자가 또 어떻게 되면 돼?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게 여기 들어오면 되잖아. 그리고 빼면 되잖아. 그러면 누가 나와? 2가 나오고 2가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얘를 없애고 싶잖아. 얼마 곱하면 돼? 2. 그럼 이거 그냥 곱하지 말고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4가 되지. 또 빼면 뭐가 된다? 6이라는 나머지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 요거 하나 없애고 이걸 없애기 위해 뭘 곱할지 생각하지 말고 올리자가 된 거잖아. 그럼 써놓은 게 여기. 어차피 요거는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요 상태랑 비교해봐. 어때? 밑에 있는 식들은 훨씬 더 가볍게 툭툭툭 계산하게끔 바뀌었는데 위에 몫으로 나와 있는 숫자들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나머지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이런 장점을 얻어버린 거야. 이게 3단계로 온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 또 드는 거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빼기를 했잖아. 아, 우리 빼기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5는? 이봐.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8. 아.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5는? 미친놈들인가? 내가 이상한 거야? 이거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 8이라고? 그러게. 아, 일부러 그런 거지? 내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 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라니까.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5. 아, 맞네. 있네. 야, 빼기랑 마이너스랑 같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 이 새끼 진짜 몰랐던 거야? 와, 씨.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고맙다. 내 주장에 힘을 실어줘서. 여기서 니네가 다 맞췄으면은 좀 곤란할 뻔했어. 응. 그래서 이 빼기라는 과정 자체를 없애고 싶었던 거야. 확인되니? 그럼 얘를 없애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 빼기를 없애려면 결국 여기를 뭐 하라는 얘기야? 더하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야. 더하기로 바꾸게 되면 이 숫자가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로 바뀌어야지만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맞아? 사실 여기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지만 같은 숫자가 나오겠지. 여기도 플러스로 바뀌어야지만 같은 숫자가 나오겠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올라가는 건 동일하게 올라갈 건데 계산 과정 중에 나오게 되는 숫자, 곱해서 나오게 되는 숫자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변화를 더 준 거야. 원래 있었던 이 마이너스 2라는 애는 x-2라는 식 자체를 줄여서 만든 거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가 돼버리게 되잖아? 그러면 지금 요 부호 바꾼 것들이 다 성립이 돼버려. 맞아, 아니야? 확인해보자. 1 들어가면 플러스 1은 곱했으니까 플러스 2 되잖아. 더하기 해서 마이너스 1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2. 여기 얘 없애고 싶어. 얘는 없어질 거고 얘 다음번에 곱하게 되는 숫자가 올라갔으니까 2개 곱하면 얼마야? 플러스 4 되잖아. 플러스로 바뀌면 되겠지. 그러면 더하기로 계산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 나눗셈 계산에서 이제 변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플러스 2라는 숫자를 갑자기 생뚱맞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면 되냐? 여기 보이는 원래 있었던 식 있지? 이 식의 값을 0이 되는 x 값을 찾아버리잖아? 그럼 얼마야? 2. 됐다. 찾는 법까지 확인을 한 거야. 됐어? 응.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식을 한 번 더 변주를 주자고,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오는 거다. 그러면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 이었지? 여기다 이제 우린 뭘 쓰면 돼? 식의 값 0 만드는 2를 쓰면 되겠지. 이 새끼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올라오면 되잖아. 없앨 거니까. 그럼 곱해서 2. 그리고 이제는 빼기가 아니라 더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내려오고 여기 4 하나 더 내려오고. 그럼 여기 보이는 이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되면 되겠어? 다시 없앨 거니까 위로 올리면 되겠지. 곱하면 마이너 2가 될 거고 다시 우리는 더하기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여기 2랑 2. 다시 여기 있는 2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겠지? 곱하면 4 더하면 6이 되면서 계산률과 완전히 동일해지는 걸 확인을 했네. 확인돼요? 즉 1단계로 넘어오면서 x라는 문자 자체를 전부 다 없애버린 거고 그 다음에 1로 넘어오면서 뭐 한 거야? 빼기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빼기로 여기서 요거 최고차항 하나씩 하는 거 없이 그냥 숫자를 없애면서 위로 올려버린 거야. 어차피 없어질 숫자들 위로 올리자. 확인돼요?
그리고 이번 단계로 넘어오면서 뺄셈 자체를, 나눗셈을 계산할 때 원래 뺄셈을 해야 되잖아. 그걸 덧셈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이걸 바꾸면서 뭐 한 거냐? 여기 있는 이 숫자를 시계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으로 바꿔버린 거지. 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계산이 한결 편해졌잖아, 이제. 나눗셈 계산이 쉬워진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 뭐냐? 우린 가난하다고. 옛날 사람들에게 종이는 엄청나게 귀한 존재였단 말이지. 공간이 너무 아깝지 않냐? 이걸 어떻게든 압축시키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단계, 압축의 과정이 나왔어. 자, 어떻게 압축을 했느냐? 일단은 나눗셈을 진행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 나눗셈을 하긴 해야 되잖아. 근데 이미 나눗셈에서 많이 벗어났어. 왜? 나눗셈을 진행할 때는 최고차항을 하나씩 소거하면서 빼야 되는 건데, 소거하는 건 동일하지만 더하기로 이미 바꿔버렸잖아. 그러니까 굳이 나눗셈이라는 이 기호 자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느냐? 나눗셈 기호를 거꾸로 뒤집었어. 이렇게. 그리고 원래 있었던 숫자 1, 마이너스 3, 4, 2를 적었어. 그리고 시계값 0 만드는 2까지 적었어. 그러면 우리는 원래 뭐 했어? 얘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 얘를 위로 올렸잖아. 내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방법은 동일해. 이렇게 두 개 곱해서 어떻게 할 거야? 쓰면 되는 건데 여기다 쓸 거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똑같이 뭐 할 거야? 더할 거잖아. 그럼 뭐가 내려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다시 곱해서 여기다 쓰면 되겠지. 하나씩 없애나가는 과정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이거 색깔 바꿔야지. 지금 색깔을 통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더해서 얼마? 2가 내려온 거잖아. 그럼 다시 곱해서 4가 되겠지. 더해서 얼마? 6. 이렇게 써버리니까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가 뭐란 얘기야? 나머지랑 똑같은 숫자잖아. 그럼 마지막 거만 하나 따로 빼서 얘를 나머지로 취급하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애가 뭐야? 몫에 나와 있는 숫자랑 똑같은 게 보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한 줄, 두 줄, 세 줄로 끝내버린 거야. 공간의 절약까지 이루어진 거지. 확인돼요? 네. 이러한 변화를 거쳐서 결국 만들어진 요 과정 자체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느냐? 조리제법이라고 불러. 이미 나눗셈에선 벗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 거야. 이게 조리제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라고 내가 주장하는 거야. 힘들어.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정리해 줄게. 자, 조리제법을 이제 하는 방법들을 압축해서 요 단계들을 하나하나씩으로 만들어 본다면, 조리제법이라는 거 일단 1단계 뭐부터 할 거냐? 식 자체를 내림차순으로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되겠지? 확인되죠? 그리고 2단계 뭘 해야 되느냐? 식의 값을 나누는 식의 값이 0이 되는 x를 찾는 거야. 확인돼? 그 다음 3단계 뭐 한다? 조립제법이라는 방법 자체를 진행한다. 이러한 순서를 맞춰서 조립제법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연습 좀 해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x의 세제곱 나누기 더하기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라는 식이 있어. 이 식을 나눌 거야. 누구로 나눌 거냐면 x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그때 몫과 나머지를 우리 직접 다 구해보겠다는 거야. 나눗셈을 다 해보겠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직접 나눗셈 할 거야? 귀찮잖아. 뭐 하자? 조립제법으로 하자. 그러면 내림차순을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되지? 해놨어. 맞지?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나누는 시계값이 0 되는 x를 찾아야 되지? 여기 뭐야? 0 되는 애. 마이너스 1 찾았어. 그럼 이제 계수 적으면 되겠지? 자, 처음에 1, 그 다음 3, 그 다음 여기가 1창이 없지? 1창이 없다는 얘기는 개수가 0이란 얘기지. 그거까지 적어줘야 돼. 없을 때. 그리고 상수항 4. 얘를 아래로 나눌 거야. 누구로? 마이너스 1로.
그럼 제일 처음 뭐부터 한다? 얘를 내려야 되겠지? 그래서 얼마? 1. 맞죠? 그 다음 곱해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적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 1. 두 개 더 하니까 2. 맞지? 그 다음 다시 얘랑 얘를 곱해서 여기다 적으면 되겠지? 마이너 2로 더해서 마이너 2가 나오겠지? 자, 끝났다. 마지막 얘랑 곱해서 여기다 적으면 되겠지? 얼마? 2로. 우리는 이 숫자 뭐 할 거야? 더해서 6을 만들겠지. 그럼 여기 있는 이 마지막에 있는 애만 뭐라고? 나머지로 취급을 하면 되고 얘가 몫이잖아. 어떻게 읽어? 끝에서부터 차수가 제일 낮은 상수 1차, 2차. 그러면 우리는 몫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냐?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 r이 얼마가 돼? 6이에요 라고 나눗셈을 정리하게 되는 거지. 실제 계산하면 이런 경우가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요렇게 확인돼야 안 돼요?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 이번엔 이렇게 써줄게. 이번엔 여러분들 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 나누기. 이거야. 몫과 나머지를 찾을 거야. 시작. 다 했죠? 넌 책 앞에가 왜 이래? 연습장에다 풀면 되지 않을까? 그 뒤에 있는 거 연습장 아니냐? 숙제 노트냐? 아, 그래서 9번 하겠다? 알았어. 오, 배좀 그냥 불러봤어. 네.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8이라고? 네? 무너진 것들, 씨. 그래요. 어? 그래요. 너 집에서 영상 돌려봐. 네 목소리 들어가 있을 거야. 창피하다, 창피해. 아, 나. 우리 서중. 정답 알았지? 아까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5는? 알잖아. 무너진 것도 산수 안 하고. 제가 선생님은 잘 잘못. 그러고? 아. 내 잘못이라고? 잘못 들었어요. 수업을 제대로 못한 내 잘못이다? 제 잘못. 네 잘못이라고? 당연한 거고. 현석이 잘못. 그러니까 무너진 것들, 아우씨. 다 했어? 여러분? 됐나요? 자, 조류제법 한다고 하면 처음에 2 써야 되겠지? 이번엔 여기가 0이지? 2차항이. 그 다음 4, 마이너스 3 적어놓고 0 되는 애 누구야? 이번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류제법 하면 되겠지? 처음에 2가 내려왔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했더니 마이너스 1 곱하면 2분의 1 더하면 2분의 9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9 계산이 의도치 않게 좀 복잡해졌다.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21 그럼 얘가 나머지고 우리는 결국 몫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2x제곱 마이너 x 플러스 2분의 9가 되고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21 자, 이렇게 나온 사람 손? 이렇게 안 나온 사람 누가? 동욱이는 어떻게 해? 혹시 응.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4분의 1. 응, 또 소정이는? 실수로 여기 안 집어넣어서 치기 안 나.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대로 나왔으면 이게 제대로 계산이 된 거잖아? 검산식 만들면 계산이 돼야 되지. 써보자. 2x의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2x 플러스 1에다가 몫인 2x의 제곱 마이너 x 플러스 2분의 9 아니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21 이거 계산하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애초에 틀렸어. 이렇게 곱해봐.
다르지. 맞지?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다는 게 있는 거야. 뭘 놓친 거냐? 아까 전에 우리 식 쓸 때 어떻게 했었니? 앞에 개수가 뭐라 그랬어? 1이니까 생략하자. 어차피 또 그런 1이니까 똑같은 애 곱할 거니까 그냥 내리자, 올리자 이 얘기했었잖아. 여기 앞에 무조건 1일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았으면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다라는 형태로 취하게 되는 거야. 아, x 플러스 이 식이 얘가 아니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찾은 거야. 즉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냐?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에다가 나머지 마이너스 4분의 21이 나와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야. 네. 완전 선생님께서 권준 여기요. 있어요. 네. 네. 저 뭐야 너.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래야 곱하면 어때? 2x 세제곱이 나오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 자체를 다르게 해서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리제법 자체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식을 변형해 나오면서 쭉쭉쭉 따라왔지만 한 가지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가 있었던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순간 그냥 무턱대고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도 얘가 1이어야 된다. 1인 경우로 예를 들었던 거야, 일부러. 그리고 너네한테 일부러 던진 거야. 요거 하나 더 얘기해 주려고. 확인돼? 즉 조리제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 단 나누는 식 있죠. 나누는 식은 개수가 식의 1차 항의 개수가 얼마여야 돼? 무조건 1이어야 돼. 확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확인돼요? 요거 하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나누는 식의 1차 항의 개수가 반드시 뭐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조리제법 이렇게 되면 못 푸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풀 수 있어. 너는 그거 생각나니? 내가 fx는 하나의 다항식을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라고 나머지 정의 처음 시작할 때 썼었잖아. 이 새끼 k배 하면 여기 뭐 해야 돼? k분의 1배 해야 된다 그랬지. 이거 생각해서 정리하면 돼.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조리제법을 쓰면 얘로 나눈 걸로 해석이 된다 그랬지. 얘가 되고 싶은 거야. 뭐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지. 즉 우리는 원래 있었던 이 식에서 얘를 나누는 식을 2배 해버리는 거야. 그럼 몫이 몇 배가 되면 되겠어? 2분의 1배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수들을 2분의 1배 해서 목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게 몫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로 나누면 1이잖아.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4분의 9로 최종적으로 바뀐 거라고. 그럼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9가 될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과정을 거치면 번거롭지 않게 나머지 정리를 할 수 있다. 굳이 개수가 1이 아닌애도 할 수 있다. 확인돼요? 안 돼요? 요렇게. 확인돼?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헷갈린다.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해볼까? 선생님,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나눗셈을 막 했는데 1차식으로 나누는 거 우리 했잖아. 2차식으로 나누는 건 못할까? 2차식으로 나눌 때? 자, 이런 경우야.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있어. 얘를 이번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곱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찾을 거야. 이것도 한번 해보자.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 원래는 우리가 직접 나눗셈을 해야 되잖아. 조리제법으로 할 거야. 조리제법으로.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보니 이 식이 결국에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곱했을 때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mx 플러스 n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선생님 지금 저희 할 때 나누는 식의 값이 0인 x값 찾아서 조리제법을 진행했을 때 0이 되는 x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었잖아. 근데 이번엔 몇 개야?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라는 의문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 확인돼? 그거 뭘로 할지는 너네 선택이야.
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뭐가 더 마음에 들어? x 마이너스 1이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식의 모양으로 식 변형하면 돼. 그럼 이걸로 변형을 하면 x 플러스 1과 몫인 qx를 곱하겠지? 이때 여기는 m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무언가가 나오겠지. 아, 여기까지 다 쓰긴 싫다 이거지. 그럼 이거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걸로 조리자법 하면 이렇게 생긴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 뭔가 나오겠네요. 메꾸면 되는 거잖아요. 하자고 이제. 그럼 여기 1, 1, 1, 1 적으면 되겠지. 그리고 누구로 나눈다? 얘 0 만드는 애 1. 그럼 1 내려오지. 곱해서 1 됐지. 더해서 2 됐지. 곱해서 2 됐고 더해서 3 됐고 곱해서 3 됐고 더해서 4 됐지. 아, 마지막에 4구나. 그럼 이 4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면 되는 거야. m이 아니라. n도 아니고. 확인돼? 왜 n이 아니라고 하냐면 여기서 보이는 mx 플러스 n 우리 아까 식변형할 때 했던 거잖아. 이거가 뭐야? m과 x 마이너스 1을 곱하고 플러스 4 한 거잖아. 그러니까 n이 4가 아닌 거지. 확인돼요?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니 이게 몫이잖아. 이게 몫이잖아. 맞지? 잘 봐. 이 몫을 x 플러스 1로 나누잖아? 무언가 몫이 나오고 m이 나오잖아. 맞아요? 아니요? 여기서 조리자법 한 번 더 하면 돼. x 플러스 1로 나눈 거잖아. 0 만드는 애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 나누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1, 마이너 1, 1 곱하면 마이너 1. 그럼 여기 얼마? 2. 아, 얘가 뭐야? m이겠구나. 그리고 얘가 뭐야? 몫이겠구나. 선생님 그러면 몫이 최종적으로 x 플러스 1이 되겠지? 이걸로 만든 거니까. 그 다음 나머지가 2랑 4다? 2x 플러스 4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요 식의 모양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면 돼? 2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4군요.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계산 다 하면 2x 플러스 2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요렇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요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 자, 여기 봐. 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플러스 1을 직접 나누는 거야. 요거 전개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잖아. 나누자. 처음에 누구 들어가야 돼? x.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 x니까 여기다 붙이면 되겠지? 그리고 빼자. 사라지지? 요거 내려와야 되겠지? x 제곱 사라졌지? 하나 더 필요하니까 플러스 1 내려오자고. 빼면 왜 여기 돼? 2x가 돼야지. 그죠? 자, 다시. 그러면 상수 있으니까 여기 1도 하나 붙여주시고요. 뭘로 들어가? 플러스 1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 1이잖아. 또 빼자. 그러면 없어지죠? 2x 플러스 2. 어때? 뭐? x 플러스 1. 됐네? 나머지 2x 플러스 2. 됐네? 그럼 굳이 나눗셈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아무거나 먼저 조리제법 하고 또 한 번 더 조리제법 하면 되겠지. 조리제법을 연속해서 진행하겠지. 연속 조리제법이야. 조리제법의 확장판. 연속 조리제법. 알겠어요? 이런 식의 응용도 가능하다. 이해돼? 안 돼? 믿어도 돼? 좋아. 그러면 이 연속 조리제법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조리제법에 대한 문제가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단순하게 지금처럼 조리제법을 하라는 문제들이 나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틀릴 함정이 여기 있어. 1차식으로 했을 때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들이 주어질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아까 k배 하는 거 있었지. 몫이 나누는 식이 k배 되면 몫은 k분의 1배. 그것 떠올리면서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들에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 또 필수 유형 18번처럼 어때? 2차식으로 나누는 문제가 또 나올 거란 말이야. 보여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번 하면 되는 거잖아. 3차식으로 나누면 3번 하면 되겠지? 나머지 찾는 게 조금 골치가 아프겠지? 맞지? 식변형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
나머지 찾는 거 쉽게 하는 거 가르쳐줄게. 자, 우리가 아까 전에 x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애를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였고 몫이 x 플러스 1이었나? 그리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2였지. 이거 우리 조립제법으로 했잖아. 처음에 1, 1, 1, 1 해서 1로 조립제법에서 1에, 1에, 2에, 2에, 3에, 3에, 4 만들어서 첫 번째 나머지 찾았고 한 번 더 마이너스 1로 해서 1에, 마이너스 1에, 1에, 마이너스 1에, 2 해서 두 번째 나머지까지 찾았지. 여기서 얘가 몫이 되는 건 확실한 거야. 그치?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얘 몫이 x 플러스 1인 건 맞아. 나머지가 문제잖아. 자, 나머지 만들어 보면 잘 봐. 잘 들어야 돼. 요거 다시 식으로 만들면 뭐 돼? x 플러스 1이지. 얘랑 곱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되지. 그리고 얘 4 보이지? 맞니?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처음에 우리가 1로 나눴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는 애가 저거였고. 제대로 한 거 맞지? 마이너스 1에 1에, 마이너스 1에 2. 오케이. 제가 0 되는 애가 x 플러스 1. 맞고. x 플러스 2 나왔잖아. 여기는 4까지 연결줘야 되는데? 우리 뭔가 이상하다? 나머지 아까 그거 맞나? 뭐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잠깐만. x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1을 처음에 우리 뭘로 나눴지? x 마이너스 1로 나눴지? 그랬을 때 몫이 x 플러스 1에다가 qx 되고 플러스 m 하고 뒤쪽에 플러스 4 붙는다 그랬잖아. 맞죠? 그 다음에 다시 나눠서 n 값을 찾았잖아. 원래 있던 나머지가 mx 플러스 4 n 이거였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에서 보면은 mx 플러스 n은 m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하고 플러스 4한 거지. 이 식의 방법을 복원할 거야. 확인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n값이 지금 여기서 2가 나왔잖아. 그래서 이게 나왔던 거잖아. 자, 여기가 아니라 얘 식으로 바꿔봐. 처음 거. 뭐 돼? x 마이너스 1이지. 곱해. 그리고 더해. 그럼 나머지 나와. 처음 나눴던 거랑 마지막 나머지랑 곱하고 더하면 돼. 여기가 아니라 처음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이러면 2차로 나눠도 나머지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실제로 한 번만 더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어디 보면 되냐면 2차로 나눈 거 나오는 거. 유형 18번이 옆에 풀이가 있잖아.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할까? 아니면 뒤에 있는 걸로 할까? 뭘로 할까? 빨리 골라봐. 그래? 31번으로 하자 그럼. 바로 밑에 보이지? 야, 이거 아예 알려줄게. 이거 구하면 못과 나머지 구하라 그랬지? 몫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5라고 정답이 나와 있고 나머지를 우리가 직접 찾으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와 있거든? 이거 실제로 우리 나오는지 확인해 볼 거야. 자, 방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가져가자. 일단 조립제법 해야 되니까 4차식이잖아.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거 확인됐지? 개수만 적으면 되겠지? 처음에 누구부터 나와야 돼? 그럼 개수가 1, 그 다음 0, 그 다음 2, 그 다음 4, 마이너 8. 자, x 마이너스라고 x 플러스 2를 2차로 나눴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로 먼저 나누면 된다는 얘기잖아. 누구로 나눌까? 0 만드는 애가 1하고 마이너스 2 있잖아. 둘 중에 뭐가 편하겠어? 그럼 1로 해. 이거는 니네 선택이야. 전적으로.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 1로 먼저 해. 그럼 자, 처음에 1 내려왔지? 곱해서 여기다 쓰지? 더 해야 되지? 1. 다시 곱해서 여기다 쓰지? 더하지? 다시 곱해서 쓰지? 더하지? 다시 곱해서 썼지? 더하면? 자, 그럼 마지막에 여기가 나머지 되는 거 확인했지? 근데 얘가 정답이 아니야. 우리 한 번 더 나눠야 되니까. 이번엔 누구로 해야 돼? 그럼 남아있는? 마이너스 2로 해야 되지? 자, 1 내려왔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너 산수 이슈가 자꾸 나와.
곱하면 더하면 그렇지. 이렇게까지 왔지. 그러면 몫은 여기잖아. 상수 1차, 2차. 어때? 됐지? 나머지 얘랑 우리 이거 곱하기로 했었지. 자, 요거 식으로 바꾸면 그렇지. 그러면 얘까지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럼 자, 곱하자.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곱하고 마이너스 1 하면 되지? 실제 계산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되지? 3 빼기 1이니까 나오지. 됐지? 이렇게 해서 나머지 바로바로 찾는 걸로 생각하고 가면 돼. 확인돼요? 안 돼요? 믿어도 돼요? 좋아. 요렇게까지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로 이제 나머지 정리 나오는 거고 32번하고 33번은 뭐 하는 거야? 빈칸 메꾸기 하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씩 해보면서 빈칸 메꾸기 해보면 되겠지? 요거는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 필수형 19번. 별표. 이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와 조리제법을 섞어놓은 최종 테크 문제야. 그래서 요거는 오늘 집에 와서 꼭 다시 풀면서 영상 돌려보기도 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계속 돌려봐야 돼. 자, 문제 지금 보니까 일단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이 a에다가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겁나 길어. 밑에서 쓸래. 이거 가. a에다가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b에다가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c에다가 x 마이너스 2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다 ABCD 더하기 맞지? 이거야. 이때 ABCD를 우리 보고 찾으래.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방법이 뭐겠어? 전개하면 개수 비교하는 거. 근데 미지수가 4개잖아. 식을 4개를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6 나오지. 그거는 보류하자. 최종 방법으로 생각하자. 그럼 뭐 해야 될까? 2를 대입하자? 2를 대입하잖아? 사라지고 D는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 항등식 논리 이용하면. 그럼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2 말고 다른 것도 대입해서 나머지 문자를 살리면서 식 정리하면은 ABC에 관한 식 3개 만들어서 연립방정식 풀어도 되지. 그것도 방법이야. 근데 그것도 싫더라는 거야. 그것도 복잡한 건 마찬가지잖아. 지금 빼기 못해갖고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5를 했더니 그걸 마이너스 8이라고 하고 있는데 빼기 연립방정식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생각했느냐? 식변형을 떠올릴 거야. 어떻게 떠올릴 거냐? 밑에 있는 식만 보는 거야. 이 식 4개의 항이 보이는데 3개의 항이 공통으로 x-1을 가지고 있지. 그럼 이렇게 바꾸자고. x-2에 a의 x-2의 완전제곱 플러스 b의 x-2 플러스 c라고 해놓고 플러스 d를 붙이면 되잖아. 이렇게 쓰는 순간 아름다워진다. x-2라는 1차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거든. 1차로 나눠? 뭐 하면 되겠어? 조리제법 하면 되잖아. 그럼 첫 번째 나온 나머지가 d로 끝나는 거네. 그럼 그 몫을 다시 봤더니 이번엔 2개의 항이 x-를 가지고 있지. x-를 또 묶어. 그러면 a의 x-2 플러스 b가 되고 나머지가 c지. 그럼 몫을 다시 2로 조리제법 하면 나온 나머지가 c네. 그 나온 몫을 또다시 2로 조리제법 하면 몫이 a, 나머지가 b라는 얘기잖아. 조리제법을 연속으로 3번만 하면 a, b, c, d를 아무 상관없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확인돼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자. 주어진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해석하겠죠? 개수들을 따올 거니까 3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7이야. 얘를 뭐 하겠다고? 2로 조리제법을 첫 번째 하자고. 그럼 초록색 과정을 실행하는 거잖아. 그럼 빠르게 3, 6, 4, 8, 4, 8, 1 너무 발랐나? 다시 곱하면 6 더하면 4 곱하면 8 더하면 4 곱하면 8 더하면 1 맞아? 처음 나온 얘가 D 몫을 초록색 몫을 뭐 했어? 다시 공통인수를 묶었지. 2로 또 조리제법 해라. 그러면 또 해라. 그러면 3 곱하면 6 더하면 10 곱하면 20 더하면 24 그럼 얘가 뭐야? C 얘가 나머지니까
그러면 다시 몫을 요게 나온 거잖아. 2로 조리제법을 한 번 더 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3 곱하면 6, 나머지가 16. 얘가 뭐야? B. 마지막 나오면 몫이 A. 이렇게 그냥 해결된다는 얘기야. 확인돼? 이렇게 같은 식의 형태가 중복해서 등장하게 되면 이건 연속조리제법 문제야 라고 우리는 유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나오게 된 기본 원리가 식변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걸 다 써먹어보면서 이제 풀란 얘기야. 확인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변형해볼까?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3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7이라고 돼 있는 식 있지? 똑같은 식이잖아. 얘를 이렇게 쓴 거야. a에다가 x-1, x-2, x-3을 곱하고 플러스 b에다가 x-1, x-2를 곱하고 그 다음 플러스 c에다가 x-1을 곱하고 플러스 마지막 d까지. 아까랑 무슨 차이야? 아까는 x-2가 3번, 2번, 1번으로 줄어갔지? 이번엔 뭐가 나왔어? 서로 다른 식이 곱해지는 모양이지? 맞아?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은 완전히 동일해. 일단 딱 봐.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뭐 했어? 4개의 항 중에 3개의 x-가 있으니까 그걸로 먼저 공통인수 가로묻기 했지? 여기도 봐. 4개의 항 중에 3개의 식에 뭐가 보여? 그러면 최초 x-1로 공통인수 가로묻기 하면 돼. 그러면 a에 x-2, x-3 플러스 b에 x-2 플러스 c 붙이고 여기에 플러스 d. 그럼 최초 1로 조리집어보면 d값 나온다는 얘기네. 그럼 나와 있는 몫을 봤더니 또 3개의 항에 공통으로 2개의 항에 뭐가 보여? x-2가 보이지? 그럼 다시 x-2로 공통인수 가로묻기. 그러면 몫을 2로 조리제법 하면 a에 x-3을 곱하고 플러스 b라는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 c. 1로 조리제법 하면 c라는 나머지가 또 나온다는 얘기네. 그럼 다시 나와 있는 마지막 요 몫을 봤더니 뭐가 보여? 3으로 조리제법 하면 b라는 나머지 a라는 몫이 나와서 마무리가 되겠지? 이런 식의 모양으로도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다. 확인돼야 안 돼요? 되죠?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식의 변형도 가능하다. 뭐가 될 거냐? 잘 봐야 돼. 개빡치게 해줘야지. 는 이렇게 써놨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식의 모양은 비슷하잖아. 4개의 식에 x-를 공통으로 보이니까 묶어내서 1로 조리제법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조리제법 해야 될 숫자가 미정교수네. 확인돼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조리제법으로 해서 식을 변형한다고 하면 일단 변형만 해보자. 여기 보면은 x-1로 묶어버리면 x-1에다가 완전 제곱 플러스 2에다가 x-1 하고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플러스 4지. a, b, c, d를 1로 조리제법해서 마지막 나머지가 4가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추론의 영역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지? 이건 아닌 것 같지? 근데 우리가 배운 방법은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못 푸는 문제네? 우리의 지식 수준에서 안 되나? 지금 이걸 못 푸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A, B, C, D라는 미지수를 조리제법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리제법으로 안 나누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나눌 수만 있으면 되잖아. 그치? 아까처럼 나머지 쪽에서 A, B, C, D가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나 지금부터 여기는 X-1이 공통으로 보이지? K로 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식의 모양이 뭐가 돼? K의 세제곱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4가 되지. 자, X-1이 K지. 그럼 X는 뭐야? K 플러스 1이지. 이거 반대쪽에 대입할 거야. 그러면 반대쪽 식이 어떻게 돼? A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b의 k 플러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c의 k 플러스 1 플러스 t. 됐네? 니네가 알던 모양 나왔잖아. 확인되니?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야? 치환하는 거 처음 봐? 아니지. 우리가 왜 이 문제를 못 푸는지로 접근하면 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식만 들었을 때 여기 지금 바로 풀려고 봤더니 A, B, C, D를 갖고 조리제법 해야 되니까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해, 시부랄. 이런 소리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원래 알고 있던 모양으로 바꾸면 되잖아. 원래 알고 있던 모양은 뭐야? 식이 제대로 나와 있고 얘를 조리제법 하면서 A, B, C, D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잖아. 그 과정이 되게끔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뭘 할 수 있어? 치환을 해서 이 식이 제대로 된 식이고 원래 있던 식이고 나 이거 구하고 싶어로 식의 모양을 바꾼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풀면 돼.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이게 싫어. 전개도 사실은 상관이 없겠네. 근데 그거보단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보게 되는 조리제법의 마지막 단계다. 이해됐습니까? 좋아.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57쪽까지 문제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할 건데 57쪽에 6번 문제 보이죠? 별표 하나 치세요. 이 문제 겁나 빡세게 풀어서 풀이 과정 퍼펙트하게 풀어갖고 오면 다음 시간에 음료 사줄까? 이거요? 이거 오늘 내가 설명 안 한 거거든? 6번 문제 풀어갖고 오면 이거 영상 있어. 그럼 안 되잖아. 자, 됐어. 자, 오늘 숙제 끝까지 확인됐죠? 됐어? 갑시다. 5번을 외우고.